학교 캠퍼스를 거닐다 빛나는 책방을 발견한 어느 운수 좋은 날, 여러분께 꿈꾸는 다락방을 선물하려 합니다. 우리의 찬란한 책갈피가 가득 꽂힐 독립서점, 하루를 다독이는 책방. 어서 오세요. 여기는 DKBS의 하다방입니다. 한 달 하고도 5일. 어느새 여러분을 못 찾아뵌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4월의 시작을 환영하던 우리는 어느새 5월의 중간턱에 서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무려 5주일 만에 돌아온 당국대의 책지기 아나운서 박세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한 동안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일이 오래 못 뵐 줄 몰랐으면 4월의 마지막 인사에 조금 더 아쉬움을 묻힐 걸 그랬는데요. 여러분과 이 한 달간의 못 풀었던 회포를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만 저에게는 오랜만에 책방 문을 열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인사를 못 다한 아쉬움은 여기서 장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지 한 톨 정도가 내려앉은 책방 문을 한번 함께 열어보러 가시죠. 오늘 여러분을 다독일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입니다. 5월도 맞이했겠다. 들판으로 나가 뛰어놀지는 못할 망정 이 화창한 좋디 좋은 날씨에 이리도 심오한 책을 들고 오다니 정말 이 책지기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신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는 나름 5월을 맞이하여 책방 밖으로 한번 나와본 거랍니다. 물론 도착지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실이란 사실은 여러분에게 퍽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요. 하지만 당국대 대표 책지기로서 여러분이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기여하는 것도 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다방의 6번째 책갈피 지금 샤샥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의 정의는 어렸을 적부터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당당한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저의 정의는 제 생각에 맞춰 함께 자라나갔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의를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사실 이 말은 정말 쉬워 보이지만 실제 사회에 적용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행위가 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오늘 마이클 샌델이 각 실생활에서 적용했던 정의라는 개념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의를 적용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의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뭐일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강의실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의 일부분은 어떤 부상을 입어야 상위군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주제들은 미덕과 명예의 문제임이 너무 확실해서 이를 무시하기가 힘들다. 이 챕터의 서두에 써있는 부분이죠. 1932년 이래 미군은 전투 중 적은 군사행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상위군인 훈장을 수여해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신체적 장애를 얻은 사람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마다 참전 용사들의 치료 비율을 보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참전 용사들이 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상위군인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상위군인 훈장을 부여하려면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이죠. 첫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이 군사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증상을 진단하기 어렵다. 과연 이게 상위군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맞는 걸까요? 부디 너의 맘에 하얗게 내린 눈꽃이 차갑게 얼지 않기를. 너라는 이름은 넌 6월의 꿈만 같아. 깨고 싶지 않은 걸. 기다릴 수 있을까? 저 달이 떨어져도 난 아직까지 그대로 텐데 낯뜨는 길이라고 또 혼자서 넘어져 우라고. 난 그대가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돼주고 싶었는데 눈부신 햇살을 닮아 환하게 웃어주는 너. 넌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밤하늘을 가르는 날개. 괴력에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에게 내 세상을 줄게. 나라면 이런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는지도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때문에 왔다가 제멋대로인 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눈부셔 빛나는 그대와 달이 저무는 하루. 난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내겐 두 손에 밤하늘을 가르는 날개. 괴력에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에게 내 세상을. '줄게
상위군인 훈장 대상으로 인정받은 가장 흔한 신체적 손상은 인접거리에서 폭발물이 터져 입은 고막 파열입니다. 즉, 전장 활동에서 생긴 부수적 손상이라는 소리죠. 과연 이것이 정신적 손상 장애보다 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첫 번째 조건에서도 모순점을 보이죠. 폭발물을 터뜨린 건 적이지만 적이 고막 파열을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정의는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걸까요? 여기서 잠깐.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 챕터의 서두에 있는 글이라며 소개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 상위군인 훈장은 명예와 미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 손상에 대해 상위군인 훈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손상은 군인으로서의 나약한 결간이 명예손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문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신손상 또한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희생한 겁니다 라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죠. 이 의견 대립은 훈장 인정에서 그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대립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의견을 보태고 싶나요? 왜 그쪽의 의견을 보태야 하는 걸까요?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사이 여전히 넌 여기서 숨 쉬죠. 그대의 작은 심장 소리가 뛰어들면 깊게 박힌 두려움은 꺼내들어. We can't fire emotion 늘 삼키는 trauma 이것 따윈 shut 더 높이 쌓아올라 식어가는 얘기로 friend of fight. Man on the moon.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어둡게 파인 구멍에 숨었어. 내려다본 풍경 변함없어. 어쩔 수 없어 난 가는 듯 마는 듯하고 또 똑같은 멜로디로 난 따라 스피커의 부밍이 빨라 보일 때 난 그때를 절대로 잊지 못해. 무의미 아닌 무임 내지 못해 그냥 계속해서 내게 불 피움 멈출 수 없는 느낌 emotion 어딘가 그 사이로 꺼내들어. We can't fire emotion 늘 삼키는 trauma 이것 따윈 shut 더 높이 쌓아올라 식어가는 얘기로 friend of fight. Man on the moon.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If you want a chance, be not afraid. 숨죽여 주문 걸어 눈 감았던 내 모습은 Wonderful my universe always be shine. Fire in motion 누가 흐르는 땀 이것 따윈 shine. 더 높이 쌓아올라 식어가는 얘기로 friend of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미덕과 좋은 삶과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는 정의라는 공간에 갇혀 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근간부터 흔들어야 한다는 소리죠. 정신적 손상을 입은 군인이든 신체적 손상을 입은 군인이든 이들은 미덕과 명예를 위해 국가의 양끝에서 각자의 정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정의를 국가에 뒀습니다. 이 행위의 결과로 따라온 후폭풍은 응당 국가가 그들에게 부여해야 할 정의라는 소리죠. 상위군인 훈장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이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며 생각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과연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일까요? 초중학교 때의 저였다면 당연히 예스!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고민 없이 노를 외칠게요. 왜냐면 이 답변이 지극히도 이기적이고 개인의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향성이 제대로 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이 정의는 세상을 뒤덮는 위기가 됩니다. 예전부터 각자의 정의가 있는 혁명은 성공했지만 개인의 분노와 이익만을 위했던 혁명은 반역으로 끝을 맺거나 종국의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이를 잘 보여주는 선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현대적 정의는 고정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때에 맞는 정의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도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원위의 별 듣고 마지막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대로 작은 문을 열면 꿈꾸던 곳이 눈앞일까. 눈이 부시게 별이 가득한 밤, 너와 나 둘만 남게 될까. 수놓은 이 세상 속에 비밀스러운 저 별 안에 너와 가볼게. 길고 긴 밤이 새도록 너의 눈을 마저 네 곁을 지킬게. 너에게 모든 걸 맡겨
밝게 비추어 부른다. 하나의 눈을 감고 둘의 소원을 세세 내가 네 전부길 원해. yeah. 평소와 같은 느낌도 너와 함께면 다를까. 별자리조차 내게 닿으면 새롭던 운명이 번져. 수많은 별들을 따라 밤하늘에 그린 너의 모습 기억해. 너에게 모든 걸 맡긴 채 운명에 널 약속해. 우리 저 별 안에 도착할 때 너를 찾아낼게. 우린 기다림의 끝에 허락된 이 우주 안에 그때 다시 우연처럼 너의 곁에 있을게. 가지 않을 시간 속에서 너의 곁을 항상 맴돌게. 잠깐 너를 놓친다 해도 뜻은 안의 별. 깜빡이를 읽는다 해도 죽어진 선 따라 밟고서 네 중심을 두들겨. 그리움에 숨어 숨죽여. 날 숨막히게 꼭 안아줘. 우리의 모든 게 바뀔 때 달라져 버린 이 세상에 남겨질 때 내 눈에 널 가득 새겨둘게. 오랜 기다림의 만남 허락된 이 우주 안의 사랑 다시 우연처럼 운명에 널 약속해. 저와 나눠본 정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저에게 정의는 어릴 적부터 제1의 법칙이었고 제가 지향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정의는 연민과 경애의 대상인 것 같네요. 여러분의 정의는 어떤 단어로 정의되나요? 정의의 정의. 아마 이건 저희가 30대, 40대를 넘어 노인이 되어도 확실한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정의도 너무나 상이하고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에 단언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정의를 잘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 세상의 정의니까요. 오늘 만나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각종 온 오프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이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반가웠어요. 행복하고 따스한 5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이만 우리 책방문을 또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6번째 책갈피를 지성으로 꽂은 우리만의 독립서점. 지금까지 하다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최명선, 기술 서하나, 진행의 박세봄이었습니다.